안녕하세요. 나를 바꾸는 영어 습관 매일매일 영어소원의 이수영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매일매일 영어소원 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우리가 본격적으로 데일리 트레이닝, 그러니까 매일매일 훈련을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훈련을 쭉 할 때 늘 염두에 두어야 할 어떤 문법 사항들. 사실 우리가 훈련할 때뿐만 아니라 영어 공부를 하면서 늘상 한번 생각해 두어야 할 그런 어떤 중요한 문법 사항을 원포인트 문법 강의로 한번 꾸며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아니 문법 강의라고요? 또 문법 해야 돼? 이렇게 약간 반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괜찮아요. 문법이긴 하지만 사실 문법 얘기가 아니기도 하고 약간 애매해요. 근데 아주 재밌고 영어 공부할 때 늘 알아야 할 약간 상식 같은 거 아주 재밌고 어떤 핵심적인 사항들을 재미있게 한번 전달해 드릴 테니까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문법이니까 뭔가 진지하게 이러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요, 오늘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냐 하면요, 영어 어순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한글과 영어가 어순이 다르다라는 사실은 모두 알고 있어요. 모두 알고 있는데, 근데 왜 다른지, 또 그래서 어떻게 다른지 이거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근데 사실 영어가 지금과 같은 어순을 가진 데는 아주 명백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 정말 타당한 이유, 그리고 이게 영어가 만들어진 원리이기도 하고 영어를 지배하고 있는 패러다임이기도 해요. 그런 원리가 있어요. 그런 원리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어떤 원리냐 하면요, 그 원리가 어디서 왔냐면요, 뭘 살펴보면 되느냐, 영어가 애초에 어떻게 생겨났느냐,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원리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영어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영어가 어떻게 생겨났냐면요, 우리 옛날 원시인들, 우리 아버지들의 아버지가 살던 아주 먼 옛날에 원시인들, 글도 없는 그 시절, 그 원시인들이 이렇게 막 유목 생활을 하던 그 시절에 그 원시인들이 동굴에 그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을 그려서 기록을 남겼어요. 근데 그런 그림에서 시작된 언어가 영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 시간 여행을 한번 해볼까요? 제가 원시인인데 이렇게 어디 친구들이랑 산에 사냥하러 갔어요. 그래서 오늘 돌아와가지고 집에다가 벽에 그림을 그려요. 자, 내가 오늘 산에 친구랑 둘이서 이렇게 사냥하러 갔다. 이렇게 별로 중요한 그림 아니에요. 어쨌든 창 들고 사냥하러 갔다. 이렇게 사냥하러 갔어.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그림을 그렸던 게 글자로 변하게 된 거예요. 근데 보세요. 맨 처음에는 그림이 한두 개밖에 없을 때는 그냥 그림이 한두 개가 없을 때는 그려놓으면 다 이해를 했어요. 그냥 산에 갔다는 얘기네. 그림을 이해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사람들이 그림 그리는 거 보고 야, 그림 괜찮다. 나도 그릴래. 얘도 그릴래. 쟤도 그릴래. 해가지고 너도 나도 없이 기록을 막 남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림들이 많아지니까 기록이 많아지니까 어때요? 막 헷갈리기 시작해요. 나 친구랑 어제 사냥 갔어 라고 이렇게 그렸는데 다른 애가 보고 야, 어제 너 친구랑 소풍 갔냐? 막 이러고 서로 막 오해가 생겨요. 그래서 안 되겠다. 원시인들이 안 되겠다. 우리 그림 지금 막 그려서 그림이 엄청 많이 늘었는데 이거 그림을 막 그리지 말고 우리 좀 약간 규칙을 정해서 우리 그림을 그리자. 안 되겠다. 이대로 가다가는 서로 오해만 쌓일 것 같아. 라고 해서 규칙을 정하기로 했어요. 근데 보세요. 원시인이에요, 원시인. 원시인들이 무슨 머리가 있겠어요. 그냥 정말 규칙 같지도 않은 규칙. 근데 사실 너무 당연하고 너무 타당해서 이건 정말 규칙 같지도 않은 아주 심플한 규칙을 정했어요. 근데 그 규칙이 뭐였느냐 하면은, 자, 여러분 앞으로 그림을 그릴 때 원시인이 추정에 나와서, 여러분 앞으로 그림을 그릴 때는 그림을 그리려는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림을 그리려는 대상. 근데 그 중에서 이야기를 풀어나갈 요소가 하나 딱 있습니다. 걔로부터 이야기를 풀어나가야 되니까 그림으로 하려다 보니까 그림 그리려다 보니까 걔 이야기를 풀어나갈 대상이 하나 딱 필요하다. 근데 그러니까 사람일 수도 있고 사물일 수도 있고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 대상이 하나 필요하다. 대상이 하나 필요합니다. 근데 얘를 앞으로 우리 뭐라고 부를 거냐면 행위자라고 부를 거예요. 행위자. 정말 행위하는 사람, 뭔가 움직이는 사람, 움직임을 어떤 이야기를 풀어나가려고 하는 그 대상, 포인트입니다. 어쨌든 걔를 일단 하나 그리세요. 당연하지. 그림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당연하지. 하나 그리세요. 그리고 그린 다음에 첫 번째 그린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예로부터 가까운 순서대로 나열하세요. 가까운 순서. 아니 이거 허무개구도 아니고 너무 심플하지 않나요? 가까운 순서예요. 규칙이 가까운 순서야. 질문해. 아니 가까운 순서라니 무슨 순서인지 모르겠어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됐고 무조건 가까운 순서. 무조건 어떻게? 논리적, 시관적, 인과적, 물리적 무조건 가까운 순서. 무조건 가깝기만 하면 맨 처음에 그릴 거 하나 딱 그리고 그 다음부터 차례대로 순서대로 가까운 순서대로 그리십시오라는 규칙을. 네.
사실 규칙 같지도 않은 규칙이죠. 그리고 그림으로 뭔가 표현하려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뭔가 하나 이야기를 풀어나갈 요소를 하나 딱 그리고 걔로부터 그냥 가까운 순서대로 나열하는 이 규칙을 정하게 됐는데 이게 생겨나게 됐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사회가 바뀌어서 그림이 글자가 됐지만 이 패러다임은 변하지가 않았어요. 여전히 이 패러다임 여전히 영어를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뭐였었어요? 일단 행위자 먼저 제시. 뭔가 이야기를 풀어나가려면 행위자를 먼저 딱 제시하세요. 제시한 다음에 어떻게 한다? 걔로부터 어떻게? 가까운 순서대로. 행위자를 먼저 제시 딱 던져놓고 걔로부터 뭐 가까운 순서대로 나열한다. 이게 영어를 지배하는 여전히 영어를 지배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됐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시간 뭐 알아본다고 했죠? 영어 어순의 원리를 알아본댔어요. 그 원리가 어떤 원리냐? 이 원리입니다. 이 원리. 자, 그럼 실제로 문장을 가지고 한번 살펴볼까요? 근데 문장을 보기 전에 그냥 그림에서 시작됐으니까 그림을 한번 먼저 그려봅시다. 그림을. 여기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있는데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뭔가를 해요. 뭔가 하는데 여기 나무가 있고 이 사람이 여기 있는 사과를 이렇게 땁니다. 사과를 땁니다. 이런 그림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그림. 근데 이 그림을, 이 사람, 그럼 하나씩 보십시다. 이 사람 이름이 스티브예요. 스티브. 그리고 사과는 뭐예요? 사과 애플이죠. 다 알죠? 애플인데 애플 적읍시다. 그러면 애플인데 여러 개니까 그냥 apples라고 합시다. 그리고 나무 뭐예요? 나무니까 a tree. 그죠? a tree. 그리고 이렇게 따는 동작, 이 따는 거 뭐라고 할까요? 그냥 간단하게 pick 할까요? pick. 짚는 거? pick. 좋아요. 근데 얘를 그림이 있어요. 그림이 해당하는 글자도 물론 지금은 글자 문명 사회니까 글자가 있지만 얘를 가지고 한번 보세요. 얘를 가지고 영어로 한번 나타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우리말로 생각을 해보면은 스티브가 나무에서 사과를 땄습니다. 이렇게 가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순수하게 그림 입장에서 어떻게 한다? 행위자 먼저 잡으세요. 행위자. 근데 이 중에서 누구 잡을까요? 사과 잡을까요? 나무 잡을까요? 스티브 잡을까요? 스티브로 잡을까요? 얘를 행위자로 잡을까요? 오케이. 스티브, 얘를 행위자로 잡읍시다. 딱 잡았어요. 스티브 잡어. 행위자 잡어. 행위자 먼저 제시해야 된댔죠? 제시해. 스티브 나왔네요. 그죠?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그 다음에 가까운 순서. 너무 심플해. 그냥 가까운 순서. 근데 뭐가 가까워요? 아니, 뭐가 가까워? 무조건 가까운 거. 보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가까운 거. 얘로부터는 가까운 거. 뭐가 있어요? 우리나라 말은 스티브가 나무에서 사과를 인데 나무가 가까워요? 아니죠. 스티브 나왔으면 뭐예요? 얘가 하는 행동이 지금 보세요. 가까운 순서. 행동이 가깝네. 행동이 가깝네? 무조건 가까운 순서라고? 오케이, 그래. 행동 던지자, 행동 던지세요 해서 picked. 과거로 쓸게요. 스티브 나오고 행위자 나오고 그 다음에 pick. 행동 나왔네요. pick. 잡았어요. 그 다음에 계속 가요, 그냥. 행위자 나오고 행동 나오고 그냥 가까운 순서로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가다 보면 누구 나와요? 사과 나오네, 사과 나오네. 그럼 스티브가 픽한 다음에 그냥 사과 써요. apples. pick apples. 그다음에 사과 나온 다음에 어때요? 또 계속 가요. 계속 가니까 뭐야? 나무 나오네, 나무. 사과가 나무 위에 있으니까. 나무 위에 있으니까 이거를 나무에 있는 사과를 따요. 자연스럽게 계속 나와요. from 여기로부터 from 어디? tree로부터. 뭐요? 행위자 잡고 어떻게? 걔로부터 가까운 순서대로 나열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림이 당연히 사라졌죠. 그림이 사라졌는데 어때요? 여전히 영어를 지배하고 있는 원리예요. 뭐? 행위자 한 명 잡어. 너 전달하고 싶은 게 있어? 걔 한 명 잡어. 나 스티브로 잡았어. 걔로부터 뭐? 가까운 순서. 상관없어. 무조건 가까운 순서로 차근차근 나열해. 차근차근. 곰곰이 생각해보고 걔를 그린다고 생각해보고 걔로부터 가까운 순서대로 차근차근 나열해. 하다 보니까 이런 순서대로 문장이 어순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자, 근데 우리 학교에서 배울 때는 어떻게 배워요? 학교에서 배울 때는. 자, 이거 할 때 스티브 주어고요. pick 동사입니다. 동사 다음에 이게 타동사기 때문에 목적어가 나와요. 목적어고 전치사 구가 나옵니다. 이렇게 배우죠. 근데 보세요. 학교에서 영어는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순입니다. 라는 어순에 대해서 얘기하긴 해요. 영어는 주어, 동사, 목적어 순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선생님한테 질문해 보세요. 선생님, 왜 영어는 주어, 동사, 목적어 순인가요? 선생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야, 원래 그래. 그런 거 묻지 마. 야, 원래 그런 게 어딨어. 그냥 우리나라 말은 주어, 목적어, 동사 순이고 영어는 주어, 동사, 목적어 순이야. 그냥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세상에 그냥 그런 거 없습니다. 왜 이런 순서를 가지게 됐어요? 왜? 행위자를 짚고 가까운 순서로 나열하려다 보니까 순서가 어쩔 수 없이 행위자 나오면, 즉 주어 나오면 동작이 먼저 나오고 동작 다음 자연스럽게 대상이 나오고 이런 순서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림에서 시작된 언어, 또 한 가지 알고 있는 거 있어요. 우리 다 알고 있는 언어. 뭐 있습니까? 맞아요. 한자. 갑골 문자에서 시작됐죠. 한자.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한자. 중국어랑 영어랑 어순이 같아요. 우리나라 말, 한글은 어떠냐? 사실 한글은 영어랑 중국말은 그림에서 시작돼서 그 패러다임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말은 그 소리에서 시작된 언어야. 소리에서 시작된 언어가 나중에 세종대왕님이 한글을 창제하셨어요. 그래서 소리가 먼저 있었고 나중에 글자를 이렇게 입혔거든요. 근데 그래서 약간 조사나 어미 위주로 스티브 가, 사과를, 땀미다 이런 식으로 그 어미와 조사 위주로 어떤 생각을 조립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말처럼 소리 기반으로 시작한 언어가 또 있어요. 어느 언어가 있냐? 일본어 있어요. 재밌는 사실 하나. 우리나라 말과 일본어와 어순이 같습니다. 우리나라 말과 영어는 시작 자체가 완전 달라요. 완전 다르고 그림에서 시작됐어요. 그럼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림에서 시작된 그 패러다임대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 패러다임대로. 학교에서 이런 식으로 끊어 있는 거는 물론 좋아요. 물론 좋은데 앞으로 우린 이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 우리 트레이닝 할 때 이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할 거다? 행위자 잡고, 자, 행위자 잡으세요. 잡고 동작을 합니다. 동작을 하고 동작하고 끝나면 동작에서 끝나는 거고 대상 나오죠. 자세한 얘기 붙여주세요. 이런 식으로 착착착착 행위자 잡은 걸로부터 붙여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리딩을 해나갈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렇게 잘라서 하는 거랑 굉장히 작은 차이로 보이지만 나중에 되면은 굉장히 큰 차이로 돌아와요. 특히 말하기 할 때. 여러분 말하기 할 때, 자, 내가 이걸 스티브가 사과를 땁니다. 이걸 말하고 싶어. 자, 이게 주어고 동사고 목적어니까 배열을 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자, 이렇게 해서 말하게 하세요? 아니죠. 순간적으로 생각해서 바로 영어로 나와야 되죠.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황을 그려. 거기서 행위자 잡어. 걔를 일단 던져. 그 다음에 상황에서 착착착착 하면서 같은 방식으로 말하기도 돼야 돼요. 근데 이게 어떻게 돼야 되느냐? 리딩 할 때부터, 읽기 할 때부터 훈련이 돼 있어야 됩니다. 자, 근데 원래 지금 사실은요, 우리가 앞으로 읽어나갈 매일매일 영어선 이 책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어순을 어순을 완벽하게 트레이닝하기에는 사실 좋은 책은 아니에요. 되게 좋은 책이긴 하지만 어순만을 위해서 특화된 책은 아니에요. 근데 그 어순을 약간 트레이닝을 하고 싶으시면요. 이런 책들, 어떤 쉬운 소설들, 이거 같은 경우는 하이스쿨 뮤지컬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1위의 책이고요. 이 책은 세라 플래넨톨, 뉴베리 수상작, 뉴베리상을 받은 책인데요. 제가 그 강의하고 있는 책이기도 해요. 근데 이런 약간 쉬운 소설, 그러니까 쉬운 소설이 왜 좋으냐면요. 쉬운 원서가 중간에 행위를 묘사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행동을 묘사하는 부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 가지고 트레이닝을 하시면은 어떤 영어 어순대로, 이 방식대로 학교에서 받듯이 끊는 대로가 아니라 행위자 잡고 확장시켜 나가는 방식대로 트레이닝 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사실 이 책도 지금 우리 같이 할 것도 당연히 영어이기 때문에 거기에 특화되진 않았지만 아주 좋은 책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 하면 강의를 참고하시거나 이런 책들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트레이닝 할 때는 어쨌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다? 끊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행위자 잡고 걔로부터 차근차근 늘어나는 방식으로 앞으로 리딩을 할 거다라는 부분 알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 정리 뭡니까? 영어를 지배하는 기본적인 원칙, 또 영어 어순의 기본적인 원리 뭐였습니까? 영어는 그림에서 시작됐다. 그러다 보니까 그림에서 어떤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어떤 패러다임이 영어에도 그대로 살아있다. 그게 어떤 패러다임? 행위자 던지고 제시하고 가까운 순서대로 착착착착 나열되는 어떤 방식이다. 이거를 앞으로 꼭 잊지 마시고 늘 기억하도록 하시면 됩니다. 영어는 그림에서 시작됐다. 이거 읽기 힘들잖아요. 그것만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앞으로 얘기 계속 해나갈게요. 그럼 일단은 원포인트 강의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